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3월 8일 오전 11시네요. 어저께 저녁에 나스닥이 상승을 했습니다. 큰 폭의 상승을 했는데, 야, 제가 어저께 한 7시쯤 나가가지고, 오늘 일이 없어가지고, 오늘 업무가 없거든요. 오늘 업무가 없어가지고, 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진탕 마시고, 이 숙취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저께 이제 술을 마시면서도 잠깐 이제 엠베스트 인베스팅닷컴으로 조금 확인을 했더니 미국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막 유럽도 난리가 나고. 그래서 오늘도 장이 좋겠다 이 생각하고 이제 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포지션이 어저께 이게 비중을 좀 늘렸거든요. 8일이고 언제 늘렸냐면 장 마감하고 나서 단일가 매매 때 아무리 생각해도 좀 찜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늘렸는데 잠시만요. 어느 정도 늘렸는지 제가 그때 이제 사고 비중을 저 확인을 못 했거든요. 잠시만요. 네, 빨간 거 들어왔고, 네. 나스닥은, 저기 정보 뚫는 거 보고 확인하고 사야 된다 그러고, 코스피도 조금 정보 뚫는 거 확인해야 된다 그러는데, 코스피를 조금 늘렸었어요. 20% 늘렸고, 코스닥을 이렇게 사버렸네요. 단일가에 산 거예요, 단일가에. 네. 그래가지고, 이 코스닥을 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갈놈이 이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차트상으로는. 코스닥이 아주 그냥 정배열로 딱 써 있어가지고. 근데 오늘은 또 못 가네요. 참, 이 주돈이 실력이 부족한 건가? 아닌데. 그죠? 참 요상한 장이다. 근데 원래 횡보할 때 장이 요상하죠. 올라갈 만하면 위에서 두고 패고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위에서 또 받쳐 올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도는요 레버리지 20%, 그다음에 코스닥 30%, 나스닥 20%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요. 오늘은 매집을 안 할 거예요. 일단은 정보 뚫는 거 확인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정보를 뚫었는데 지금 현물이 안 들어오고 선물로만 이 정보를 뚫은 상태라서 그 확인을 해야 되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보다 많이 매수가 돼 있어가지고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요 상태로 지금 유지하고 월요일까지 이제 홀딩할 생각입니다. 어저께 뭐 다른 거 필요 없죠. 뭐 저 지금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뉴스도 안 봤어요. 뉴스도 안 보고 유튜브도 안 보고 미국장이 어저께 왜 올라갔는지 저는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뭐 알 필요도 없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들 어저께까지만 해도 우리 장 봐서는 주가가 떨어질 것 같은데 이제 나스닥이 유럽이 그죠? 어제 갑자기 이제 뭐 유로 스톡스가 막 상승하는 거예요. 독일도 상승하고 그래가지고 깜짝 좀 놀란 그런 현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라가고 나서 이제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 올라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떨어졌으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내일 주가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거를 알 수가 없죠. 어느 누구도 그 얘기를 안 합니다. 그거는 뭐 거진 신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거진 뭐 한 100번 중에 100번 중에 한 번? 100번 중에 한 번만 맞춰도 그거 뭐 신의 경지죠. 거진 못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을 했으니까 상승에 대한 이유를 이제 갖다 붙일 거예요. 중요하지 않죠. 왜? 지금 차트상으로는 지금 우상향이니까. 차트상으로는 레버리지니까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 유튜버라든지 뭐 뉴스라든지 이런 걸 잘 안 보는 거예요. 요새 조금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저께 이제 단일가 매매에서 좀 찜찜한 거예요. 팔고 나서도 찜찜한 게 뭐냐면 환율이 안 움직였거든요. 어제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락을 했는데 지금 1325원이고요. 우리가 이게 박스를 구했잖아요. 그죠? 박스권 이탈을 했어요. 드디어 어저께. 이게 이게 어저께 한 저녁 7시쯤 돼가지고 막 밑으로 치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죠. 외환 당국이 위에서 외환 보유고 달러를 써가지고 지금 외환 당국이 누르고 있다. 강제로 누르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 모양이 되고 있다. 원래로 친다 그러면 더 높은 가격에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외환 당국이 지금 달러로 누르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이 가격이다. 오케이 인정. 그래도 만약에 어떠한 큰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 위로든 아래로 튀어나가니까 그죠? 근데 그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달러가 너무 횡보하고 그러는데 어제는 좀 이상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 달러 지수가 떨어졌거든요. 달러 지수가 어제 달러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어제 장중 내내 달러 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일단은 달러 지수가 떨어진다 그러면 환율이 떨어지고 주가는 우상이야. 이게 기본적인 공식이고 메커니즘 같은 건데 전혀 안 움직였어요.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단일가에 다시 매집을 하게 된 게 딱 하나요.
제가 이제 또 중국, 우리 또 이제 중국에 또 예민하게 반응을 하니까 오늘 만약 중국이 상승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것도 어제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볼 때 뭘 보자 그랬죠? 구리. 구리가 5시에 딱 뜨는 거예요. 구리가. 예, 5분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5분봉인데, 잠깐만요. 어디서 떴죠? 여기인데, 여기죠. 그죠? 여기가 7일, 16시 55분.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잘 가다가 갑자기 양봉 쭉 나오면서, 그죠? 이게 이제 5시예요, 5시. 여기가 5시입니다. 여기 5시. 여기가 5시. 오후 5시. 이때부터 이제, 야, 뭐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5시 30분. 6시까지, 6시까지. 여기가 6시. 여기가 요렇게 떠버린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불이 가격이. 야, 환율도 안정지. 환율도 떨어지지. 달러 지수 떨어지지.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돈이 이게 뭐 자금 경색이 된다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빠져나간다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들어가는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는데 주가만 지금 요동을 치고 있거든요. 뭐 누구 말대로 뭐 선물 옵션 이쪽에서 뭔가 작업을 한다. 다음 주 이제 목요일이 선물 옵션 만기고 미국도 3월 선물 옵션 만기니까 작업을 한다. 언제 제가 선물 옵션 가지고 이제 투자를 했습니까? 저는 선물 옵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쪽에 대해서 아예 접근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있다. 찜찜하다. 찜찜하다. 내가 좀 실수한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어저께 마구마구 좀 매집을 했습니다. 매집을 했는데 다른 거보다 아니 코스닥 차트가 더 좋아 보였어요. 우리 계속 정보에서 뚫는데 코스닥은 이거 금세 뚫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죠? 벌써 뚫려 있고 오늘 뚫었죠. 그죠? 어저께 밀렸고 어제 밀림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고 코스닥이 이 정보만 뚫으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지 않을까? 왜 여기서 수렴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에서 수렴해가지고 이탈하면서 주가가 빠졌으니까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봤잖아요. 그죠? 여기서 요 매물대만 지나가면 뚫고 나간다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또 열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좀 비중을 많이 실었고 우리도 요 박스권만 요 상태였죠. 박스권만 이탈하면 되지 않을까? 야, 볼멘 다 오그라들었는데 그죠? 근데 오늘 상승을 하면서 볼멘 밀어냅니다. 이제 위로 밀어내요. 근데 이건 선물 가지고 밀어내는 거니까 이게 현물 가지고도 밀어내는지 이것도 확인을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상황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어저께 상승을 한다? 생각도 못했어요. 진짜로. 생각도 못했고, 어저께 유럽장은, 보시면, 유럽장도 장 시작하면서 안 좋았거든요. 유럽이, 그죠? 여기. 5시. 5시 시작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슬금슬금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유럽은 그동안에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죠?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유럽장하고, 저는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유럽장하고 미국장이 좀 조정받으면 우리 장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어제 이제 뉴스에 한 가지 좀 힌트를 얻었던 게 뭐냐면,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이제 이게 너무 많이 고점에 올라갔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말을 싹 바꾼다. 그러면서 뭐 해야 되느냐? TSMC. 그 다음에 ASM에? 뭐 노광장비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그쪽 반도체를 그쪽 주식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도 많이 올라오는데 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엔비디아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적었다는 거죠. 근데 뭐 TSMC라는 단어가 딱 나왔을 때 그럼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그죠? 만약 삼성전자가 상방이 딱 터지면서 올라간다 그랬을 때는 지금 눌려있던 거 한 방에 해결되지 않을까? 고점 그냥 뚫리면서 한 방에 해결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있었고, 그래가지고 한번 어저께, 그래가지고 조금씩 사들였어요. 단일가니까 그게 이제 10분마다 거래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사다 보니까 어떻게 코스닥이 더 많이 사게 됐네요. 그래가지고 주도는 지금 요 상태고요. 나스닥도 지금 상황 봐서는, 뭐 일봉으로 봐서, 그죠? 정고는 뚫었죠. 그죠? 이 정고 라인인데 정고는 뚫었어요. 확실하게 뚫었습니다. 양봉이 두 개가 빨딱 서버렸으니까. 그리고 주봉에서도 여유가 있고 월봉에서도 여유가 있고, 그죠? 월봉에서 계속 치고 나가는 모양이 나오고, 그죠? 한번 조정 받을 만한데, 근데 이 조정이라는 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시장에서
그 다음에 어떠한 부하가 걸린다든지.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여기서 나스닥이 이제 문제가 아니죠. 이 나스닥이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뭐가 남았냐면 나스닥이 기존의 그 다우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덜 상승했어요. 다우는 벌써 정고를 여기서 뚫었거든요. 여기가 정고예요. 그죠? 여기 정고를 벌써 뚫어서 이만치 상승했고 S&P 500도 정고를 이만치 뚫어가지고 벌써 이만큼 상승했거든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죠? 이제는 그동안에 다우라든지 S&P 500이 선두로 나왔다 그러면 이제는 나스닥이 끌고 나갈 차례죠. 그러면 나스닥이 치고 나갈 때 뭐가 있냐? 그래서 제가 그 러셀 2000을 보자고 했던 거예요. 러셀 2000이 이제 다시 상승을 하는지, 그죠? 전고를 뚫고 얘는 뭐 원체 중소형주니까. 근데 러셀 2000이 빵빵빵 터지고 나올 때 지금 여기 걸려 있거든요. 터지고 나올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그 밈 현상이 일어나죠. 개미들이 막 B2 막 이런 게 일어나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차트상으로도 조짐도 있고. 근데 하나 아쉬운 게 그 밈 관련 ETF가 있었는데 그게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밈을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지 지금 그거를 좀 찾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뭐 미국 ETF라든지 그런 데 관련된 어떠한 그 수치가 나오는 그런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얘도 좀 차트가 과히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쭉 따라간다 그러면 괜찮고. 그리고 어저께 이제 사게 된 계기도 어저께 베트남도 좋게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인도도 좋게 끝났고. 그럼 우리나라 진짜 이 욕을 한다 그러면 바보도 아니고 병신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장이 코스피가. 근데 언제까지 이런 홀대를 받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진짜 이런 말씀은 안 되지만 제가 이제 뭐 주식하는 입장에서 진짜 쌍욕을 한다 그러면 병신 중에 상병신. 이게 바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이 증시 모습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보다 못한 거예요. 중국은 구조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터지고 지금 그거를 지금 이게 상처가 막 터져 나오는 중이거든요. 아무런 과정이에요.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죠. 벌써 터졌어요. 근데 우리는 상처가 터지지도 않았잖아. 터진다 말만 하지. 근데 터질 거예요. 언제? 4월 총선 끝나면 분명히 터질 거 아닙니까? 다들 아는 사실이죠. 그죠? 총선 끝나고 또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3월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을 이제 우상향을 얘기했던 거고 전 세계가 지금 다 상승하는데 우리만 상승 못했고 그죠? 거기서 좀 답답하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떠한 수치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너무 좋습니다. 오히려 이제 코스피가 이제 볼베이 너무 오그라들어가지고 이제 벌리고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보시면 이제 벌리고 있는데 이제 그 내일도 상승하고 월요일도 상승하고 화요일도 상승하고 상승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선물이라든지 이런 거 모르겠는데 그 뭐 선물도 상방으로 세팅해놨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뭐 이제 4거래일 남았는데 뭐 4거래일 남겨놓고 외국인들이 선물을 이렇게 땡길 이유가 없거든요. 오늘 이거 종가에 이거 다 빼지 않는다고 치면 안 뺀다고 치면 이거 다음 주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만기까지 가져가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벌써 상방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고 오늘 주가가 이제 좀 현물이 안 들어오고 선물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선물 옵션 만기가 가까웠으니까 좀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차트가 외국인들이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차트가 먼저 무너져요. 외국인들이 움직이면서 차트가 무너질 수도 있고 차트가 무너지니까 외국인들이 움직일 수 있고 여러 가지거든요. 근데 선물 가지고는 절대 판단을 안 합니다. 왜냐? 단기거든요. 아무리 제가 레버리지 투자하고 레버리지를 장기로 투자한다 그러면 그 녹아난다, 손실이 일어난다, 자연적으로 이제 슬슬 이게 자본이 사라진다, 돈이 사라진다.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선물 옵션처럼 그렇게 단기로 안 해요. 그리고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그거는 누군가가 하나 팔아야지 사는 거고, 내가 팔아야지 누군가가 또 사는 거고, 그죠? 내가 사야지 누군가가 파는 거고,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주체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선물 옵션이잖아요. 그래서 제로섬 아닙니까? 누구 돈을 뺏어오는 거? 근데 아무리 제가 이제 자꾸 이제 댓글에 파생 얘기를 하셔서 그러는데 이 레버리지가 그러면 코덱스 200이 파생입니까? 그죠? 그냥 ETF예요. 주식 다 담겨 있는 거예요. 100%. 그리고 그걸 파생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 파생의 한 영역이죠. 그러니까 주가 지수 가지고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연계돼 있어가지고 선물이 합성돼 있는 레버리지가 파생으로 취급한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댓글에 그걸 달아주셔가지고 그것도 이따 좀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문이 있습니다. 제가 선물 옵션을 안 한 이유를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 또 이제 문제가 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너무 볼멘이 오가라들어가지고 오버슈팅도 안 돼. 이거 월요일날 가기 힘들겠네요. 월요일날 힘들겠다. 그죠? 월요일날 힘들면 또 비중을 한 10% 정도 더 실으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위에 들어쓴다 그러면 오버슈팅도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면요, 총선 전에 주가 떨어뜨리기가 좀 힘들어요. 뭔가 나쁜 거 있어도 숨겨야 될 거 아닙니까? 정치, 돈 욕심보다 더 큰 욕심이 정치 욕심이에요. 권력 욕심. 그죠? 내 이름을 만방에 막 떨치는 거. 이 욕심이 굉장히 큰 욕심이에요. 그래서 옛날 선인들이 그 욕심만은 버려라. 그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아직도 삼성전자는 위에서 꾹꾹 누르고 있습니다. 답답해요.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왜 그 모양이 되셨어요? 하고 한번 물어봤더니, 삼성전자 뭐라 그러냐? 외국 애들이 팔아요. 280만 주 팔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야, 300만 주, 400만 주, 200, 1000만 주 팔았네. 3개월 동안. 그죠? 외국인들이 이게 파는 또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야, 이런 거 설명해주는 유튜버는 없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왜 파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무리 이제 전문가라고 나오고 주돈이 여기서 백날 떠들어도 이거 100%다 거짓말입니다. 왜냐? 이게 내일 주돈이, 저는, 레버리지예요? 근데 내일 만약에 대폭락이 나왔어. 이유 없이 뭐, 지수가 뭐 10%가 밀렸어. 그죠? 거짓말쟁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내일의 일에 대해서는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내일을 이제 미래를 미래에 대해서 예견을 못하는 거죠. 미래를 예측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지금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런 성향이고 그다음에 외국인이라든지 뭐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과거의 통계로 봤으니까 슬금슬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게 추세 투자죠. 그죠? 그렇게 된다. 가지고 뭐 별로 나쁠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레버리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든지 우리 개미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가지고 달라붙어 주면 충분히 더 상승할 수도 있고요. 그죠? 코스피는 저 삼성전자 해결되기 전까지는 뭔가 이제 위에서 누르는 힘이 더 세지 않을까. 삼성전자가 지금 봤을 때 시가총액이 435조예요. 그러니까 요거 뭐 밑에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거 뭐 다 소용 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봐서는 지금 30% 과거에 30%인데 지금 30%안 될 거예요. 다른 거 주가가 올라가는데 얘가 안 올라갔으니까 대략 한 20%에서 25% 정도 비중이 차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만약 삼성전자가 위에 뚜껑 열고 위 뚜껑 열고 얘가 요 박스권에서 뚜껑 열고 위로 만약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2차 상승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이거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삼성전자도 빛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코스닥이 또 힘을 내가지고 아까 전에 삐리삐리 하더니 다시 그러니까 요 위에 전국 위에서만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여기서만 수렴해 아니면 이렇게 상승을 해 위에는 열려 있다 좀 가라 그러죠? 그리고 항생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뭐 괜찮습니다. 중국도 괜찮고 그죠? 많이 상승했으니까 이 정도야 뭐. 항생도 오늘 아까 전에 큰 폭으로 상승하는데 그죠? 힘을 못 쓰네요. 그죠?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갑자기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있다 그래서 갑자기 폭하고 예전처럼 뭐 뜨지 않는다. 그 예전에 떴을 때는 막 8%짜리 나오고 그랬거든요. 요때 그죠? 요때는 상황이 다르죠. 이때는 그죠? 이때 이 하락한 거하고 이때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이때만 해도 뭐 이게 몇 년도예요? 22년도니까 민주식이 굉장히 강할 때고 개미들이 막 부글부글 끓을 때고 그죠? 개미들 개미 자금이 무시 못 하거든요. 끓을 때고 그죠? 심리적으로 이때는 한 번 터졌다 그러면 상방으로 막 가고 요거 하나가 8%짜리 거예요. 저도 아직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죠? 이게 4%짜리. 요게 4%면 요것도 한 3%, 요거 5%, 4%, 그죠? 막 하루에 8%짜리 양봉이 뻥뻥뻥 쓰고 그 레버리지 기준이니까 저는 레버리지로 투자하니까 그죠? 4%가 맞네요. 8%짜리가 뻥뻥뻥 쓸 때가 이때예요. 그죠? 이때 이제 바닥만 잘 잡으면 됐었는데 투자 못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누가 투자를 합니까? 근데
이렇게 막 뻥 터져가지고 상승을 한다 그러면 와 단기간에 19% 레버리지면 40% 그죠? 레버리지 아니라 테크 추정하는 거 항생 테크 추정하는 거 2배짜리 ETF가 있거든요. 저는 그걸 사니까 그렇습니다. 그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중국 경기가 죽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부동산이 작살이 나버리면 유동성이 확 줄어듭니다. 내가 돈이 없는데 무슨 주식 투자를 해요. 비투를 어떻게 합니까? 그죠? 저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먼저 번에 그 이제 댓글에 2.75%, 2.75%뭐 이렇게 금리 싸죠. 우리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싼데. 그래도 부동산 상승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과거 같았으면 이런 정도 이제 규제를 풀어준다든지 금리를 내렸으면 그냥 그게 선반영돼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그냥 호가가 막 올라간다. 지금 안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주머니에 돈이 없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돼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우상향을 한다? 아유, 안 되죠. 그죠?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 밑에서 굉장히 큰 수렴 구간이 있어야 됩니다. 대신에 천천히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그걸 다 거쳤잖아요. 그죠? 여기서 고점 사악장 높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사다리꼴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고점, 저점 높이고 고점 높이면서 올라가는 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저점 높이면서 고점. 그래서 여기서 쌍복 찍지 말라고 한 게 제발 올라가라. 2,800까지만 올라가라. 그리고 떨어져라. 그래야지 고점이 높아지면서 쭉 우상해가지고 전고 3,400까지 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거니까. 여기서 밀려버리면요 박스권이죠. 잘못하면 지금도 박스권에 갇힐 수도 있어요. 이 박스권이라는 게 아주 우습습니다. 과거 사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많이 이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박스권에 갇히면 레버리지 녹는다, 돈 못 번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돈 많이 봅니다. 그렇죠? 이게 박스권이에요. 이렇게 보면 크게 보면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되잖아요. 못 올라가요. 박스권이 뭡니까? 상단 정해져 있고 하단 정해져 있고. 근데 상단 하단이 계속 요동치잖아요.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 수는 없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중간에서 와리가리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와리가리 하는 이 진폭이 그죠? 진폭이 생각보다 커요. 이게 레버리지예요. 레버리지. 고점에서 여기까지 그죠? 18%예요. 그죠? 여기서 10%만 먹으면 걔 진폭이 큰 거예요. 진폭이. 그죠? 여기서도 저점에서 고점까지 13%예요. 여기서 먹는 겁니다. 상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야 이거 그래서 전고를 뚫는지가 안 뚫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전저가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박스권에서는. 그리고 그거를 한번 뚫었을 때는 또 그 위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고. 많아요. 이게 지금 14년까지만 나왔거든요. 이 와리가리가 14년도, 15년도가 이때가 이제 우리는 좀 힘든 게, 그러니까 14년부터 15년, 16년부터 16년까지 좀 주식으로는 힘든 기간이 있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기간이었죠. 뭐 탄핵이라든지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났었으니까. 그러니까 14년도부터는 잘 안 보는데 이걸로 봐야 되네. 이걸로. 11년부터 13년까지,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이때는 레버리지가 없었어요. 그죠? 여기에. 주가 여기 2009년도 주가 폭락하고 나서 금융위기 그다음에 주가 이렇게 상승했어요. 상승하고 나서 이 박스권에 딱 갇혔거든요. 보세요. 이게 박스권입니다. 그죠? 이거는 지수니까 2배 추정한다 그러면 이게 벌써 13%, 26%짜리예요. 굉장히 이게 요동을 많이 쳐요. 먹을 게 많아요. 그죠? 이때는 뭐 개미들 그냥 싸그리 다 죽어나가고 이때 그 증시 자금이 거의 10조? 20조가 안 됐어요. 20조. 개미들 그 자금이 20조가 안 됐어요. 지금 막 60조, 50조, 60조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안 됐어요. 그럼 외국인들이 그냥 막 가지고 노는 거예요. 막 선물 옵션 가지고 다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제는 레버리지가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저기를 했었죠. 이때 좋아요. 레버리지가 15년 동안 16년부터 나왔는데, 그죠? 그때부터 이제 더 수익률이 더 커졌죠. 레버리지나 고버스도 공부를 많이 합니다. 저는 지수 투자해가지고 이때는 인덱스 200, 코덱스 200하고 그다음에 인버스 그거 가지고 주로 투자를 했고요. 괜찮았어요. 그때는 곱하기 2가 아니었으니까 그죠? 아니었으니까 더 안정적으로 투자가 됐겠죠.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레버리지나 인버스가 뭐 파생이다, 선물이다, 뭐 위험하다, 뭐 얘기들 많은데 공부를 하면 됩니다. 어느 종목이든지 공부를 하면
과히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뭐 그냥 버티는 거예요. 뭐 금요일이니까 마음 편하게 버티는 거고, 그리고 비중 실을 거 없으니까 주도는 그냥 마음 편하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뭐가 다니는지 댓글을 아까 전에 몇 개를 봤는데 또 따봉을 알려드려야죠. 따봉. 어디요? 옵션 때문에 횡보 중에 선물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것을 눈치채고 저번 주부터 외국인 플레이만 따라다니더라고요. 외국인이 매수 플레이하면 따라서 매수 플레이하고 매도 치면 매도 치고 외국인이 종가에서 매도 치면 따라서 매도 칩니다. 앞으로 외국인이 개인 투자자들을 제끼려면 골머리 좀 앓겠네요. 지수 차트가 더럽게 보이는 건 이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들의 대응이 잘해요. 옵션, 그죠? 근데 선물 옵션이 시장이 크죠. 우리나라에서는 선물 옵션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있죠. 웹도독 뭐 이제 꼬리가 선물이 메인 시장을 움직인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막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메인이에요. 몸통이에요. 그죠? 외국인들의 현물 움직임이라든지, 그죠? 선물은 단기적인 거, 굉장히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 선물 때문에 요동 칠 때 저도 이제 거기에 속아가지고 손실 나고, 뭐 여지까지 손실 났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어저께 그 팔고 나서 이제 방송 끝나고 일 정리하고 한 2시 반쯤 돼가지고 제가 이제 원래 그 매집하고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할 때 거의 수익률을 거진 안 보거든요. 그냥 의무적으로 수량만큼 매수하고 수량만큼 매도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뭐 얼마를 사야겠다 뭐 이런 개념도 없어요. 그냥 봐서 좋으면 조금 더 사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요게 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액수가 크니까 사다 보니까 딱 20%라 그래서 딱 20%를 매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다 보니까 거진 20% 금방까지 제 이제 투자금의 20% 금방까지 갔다. 사다 보니까 30% 금방에 갔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정확히 딱 20%라고 딱딱 떨어지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선물이나 옵션을 제가 여지까지 20년 넘게 주식을 하면서 이거 공부를 안 한 게 왜 그러냐면 제가 만약에 이걸 공부했으면 여기를 투자를 하죠. 그죠?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순식간에 뭐 50배, 100배, 아니 50%, 100% 먹는 거는 우습고 잘한다 그러면 50배, 100배까지 먹을 수 있는 시장이고. 그죠? 근데 망해요. 제 주위에서도 선물 옵션 해가지고 성공했다는 사람 보질 못했고. 그죠? 어느 누구도 일반적인 주식시장에서도 돈을 못 버는 게 90%, 99%의 개미들이 돈을 못 벌고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선물 옵션 시장에서 그죠? 그리고 선물 옵션은 무조건 큰 돈이 있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도박하고 똑같거든요. 도박에서도 배팅 금액이 상한선이 없다, 배팅이 무제한이다. 그러면요 돈 많은 사람이 이깁니다. 왜냐? 도박에 그 룰이 있죠. 처음에 제가 이제 10,000원을 갔어요. 졌어. 20,000원을 갔어요. 졌어. 40,000원을 갔어요. 졌어. 80,000원을 갔어요. 졌어. 160,000원을 갔어요. 이겼어. 그러면 320,000원, 160,000원 수익이 나죠. 이거 다 더하면. 그죠? 그죠? 이런 거 다 더하면 7. 10,000원 벌었잖아요. 그죠? 돈 많은 사람은 무조건 이기게 되는 게 도박이거든요.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에 적용한다 그러면. 근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예요? 우리는 상한이 40,000원이야. 이 이상은 배팅을 못해. 그러면 여기서 계속 40,000원, 40,000원 하니까 결국은 내가 지는 거예요. 그죠? 이길 확률이 10번 중에 딱 한 번만 있어도 무조건 2배수로 곱하기 나간다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제가 이기는데. 그죠?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물 옵션을 제가 만약에 이게 만기일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옵션 지금 뭐 3,200포인트 거기다가 콜 하나 박아놓을 거예요. 선물 옵션 뭐 이거 3,200포인트에다 콜 하나 박아놓을 거예요. 100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언젠가는 오잖아요. 그죠? 그럼 그 대박 터지는 거죠. 근데 만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만기에 대해서 저도 정확한 개념이 없는데 뭐 롤오버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러면 수수료가 있다 뭐 그래가지고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없게 만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간을 정해놓는 거야. 3개월씩 딱딱 끊어가지고 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물 옵션 요 밑에 여기 옵션부터 공부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옵션 파생 상품은 옵션을 보면 외국인 의도를 알 수 없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큰일 나요.
최소한의 지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요, 선물 옵션에 대해서 조금 멀리 가야 돼요. 제가 선물 옵션에 대해서 돈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만 확인하지, 외국인의 의도까지, 아니면 이거 가지고 여기서 돈을 벌려고, 그거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이거는 안 해요. 그냥, 외국인들이 옵션 시장에서, 선물 시장에서 돈이 들어온다. 얘네들은 제로섬 게임이니까, 엄청난 확률이 아니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거 원래 제가 보는 그 방법이 아니고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해놓는 건데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와리가리 해가지고 끝에까지 안 나는데 이게 3월 4일까지 외국인들이 선물로 5조를 사들였어요. 5조를. 그러면 5조를 돈을 다 투자해서 샀느냐? 아니겠죠. 왜 그러냐면 이게 증거금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위탁이 9%, 내가 직접 사면 6%이래요. 6%나 9%,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퍼센테이지가. 그거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퉁쳐가지고 10%만 있으면 돼요. 10%. 그러면 얘네들은 선물에다가 5천억을 넣은 거예요. 시기가지고 5천억을. 5천억을 지금 배팅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다가. 어떻게 해서든. 그죠? 근데 잘못하면 이거 다 날라가요. 제로섬 게임이니까. 한 방에 그냥 싹 날아갈 수 있어요. 무슨 큰 이슈가 터진다 그러면. 그죠? 그 위험을 안고 들어오는 게 이 선물이기 때문에. 현물은 상관없죠. 10조를 사놨는데 주가가 빡 빠졌어? 뭔 상관이야. 나중에 올라가가지고 이 가격 오면 번전이고 이 위에 오면 수익인데. 그게 주식이고. 그 현물하고 선물하고의 차이가 거기서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물은 단기다. 만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옵션 공부하라 그러는데 이거는 안 합니다. 저는. 만약에 옵션이라든지 파생의 선물 옵션을 공부하셨다 그러면 그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아요. 선물 옵션 공부를 하셔가지고 지수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 지수가 우리나라 개미들이 우리나라 외국인들이라든지 선물 옵션 하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지수가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외국 영향을 더 받아요. 나스닥이 올라가야지 기본적으로 우리도 올라가는 거고, 그죠? 미국이 좋아야지, 미국이 웃어야지. 우리도 조금 기분 좋아지는 거고. 우리는 지금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중국 눈치 보고, 그죠? 미국 눈치 보고. 항생 갑자기 떨어진다 그러면 오늘도 항생 떨어진다 그러면 오늘 지수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단기인 거예요, 단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레버리지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뭐 선물 옵션이란지 이거 공부할 시간 없습니다. 저는 이거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더 많이 봐야 돼요. 그죠? 만약에 제가 이제 옵션이라든지 파생 이쪽으로 이제 했다 그러면 유가도 만질 수 있죠. 유가가 더 세요. 그죠? 그리고 뭐 선물 투자한다 그러면 제가 왜 나스닥이라든지 이런데 왜 투자를 안 합니까? 보고 있어요. 이거 투자하면 되잖아요. 그죠? 저도 이거 보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실시간으로 다 움직이는 거 이런 데다 투자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런 데다. 그죠?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여기다. 그죠? 이거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데다 투자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뭐, 공부를 하시는 건 좋은데, 글쎄요. 최소한, 레버리지라든지 고퍼스 투자하신다 그러면요. 선물 옵션은 그냥 대충만 보세요. 대충. 저도 이제 보는 게 그거예요. 앞으로 이게 뻗어나갈까, 안 뻗어나갈까? 이게 만약에 평상시에 고점이 아니라 뭐 바닥에서 올라온다 그러면 보질 않는 건데 지금처럼 상방을 뚫어야 될 때, 고점을 뚫어야 될 때 자꾸 누릴 때 그래서 제가 보는 게 이게 맞는 건지 모르는데 이런 것만 봐요. 외국인들 포지션 이것만.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잘 이해를 못 해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누적을 시키고 일단은 개미들 거꾸로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 지금이 362네요. 362.55 여기잖아요. 그죠? 위로 올라가면 개미들 다 터지네. 콜베드로 해놨으니까. 그죠? 밑으로 가도 개미들 다 터지네. 그죠? 밑으로 가면 좀 덜 터지네. 이 밑에서 많이 터지고. 매도를 쳐놨으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요거 보고 개미들 거꾸로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을 봅니다. 외국인 누적을. 그래가지고 625. 여기죠? 625. 362.5. 362.5. 362.5. 625. 그죠? 여기죠. 외국인들이 봤더니 조금만 올라가면, 야, 이게 굉장히 위에 있었거든요. 여기 있었는데 이마치 내려온 거예요.
또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 뭐 옵션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거를 작업을 했겠죠. 개미들 죽이면서. 여기 왔더니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려 있겠다. 그러면 얘네들이 367에서는 수익이 나네? 그러면 여기까지 밀지 않을까? 그럼 367이 얼마야? 367.5죠. 367.5. 야, 2727까지는 밀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있겠네? 그러면 상방 돌파네? 이런 것만 보면 돼. 그럼 밑으로 빠질 수 있겠죠. 그러면 밑으로는, 야, 이게 뭐야? 340 어디야? 340. 2523? 야, 이거는 힘든데? 이거 힘든데? 너무 먼데? 이렇게 요거만 보거든요. 요것도 맨날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물 옵션 만기가 가까웠을 때 잠깐 보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선물 옵션 공부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공부 안 할 테니까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좀 가르쳐 주시면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선 이후에 아래로 터질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는데 우리만 터지진 않죠. 전 세계가 다 터져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터질지. 만약에 총선 이후에 전 세계가 우상향을 한다. 그리고 우리 뭐 PF라든지 이런 게 이제 이슈화 됐어요. 다 이제 지들 욕심 나는 대로 다 이제 선거구 해가지고 이제 국회의원도 뽑히고 다 끝났겠죠. 그죠? 그러면 지들끼리 이제 또 저 싸우고 있겠죠. 정치인들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겠죠. 그때 가지고 뭐 PF 대출이 문제가 된다, 뭐가 된다 그러면 이제 박스권에 갇히는 겁니다. 전 세계가 우상향을 하는데 우리만 우상향하진 않거든요. 항생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 자본시장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돈을 계속 슬슬 빼나가는 게 뭔가 일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레버를, 근데 여기다가 제가 댓글 써드릴게요. 국보를 사야 하는 이유 3가지.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댓글 달을게요. 곧보를 사야 하는 이유 3가지. 저는 레버를 사야 되는 이유 3가지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제가 이제 책에서 본 건데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신념이 없는 거죠. 저 일을 꼭 해야겠다는 신념이 없는 거예요. 그 신념이 없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 그러니까 때 됐으니까 지금 밥 먹어야지. 밥을 왜 먹어야 되죠? 배가 고프니까. 그죠?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어? 밥을 안 먹으면 이따 가서 일해야 되는데 힘을 못 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질 거야. 그래? 그러면 일을 안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일을 안 하면 돈을 못 벌어서 또 밥을 못 먹어. 그러면서 이유를 계속 찾아나고. 그러니까 내가 배가 고프다? 지금 배가 너무너무 고프다? 그러면 밥을 먹어야 되는 이유 3가지가 아니라 한 100가지는 만들 수 있겠죠. 배가 고프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제가 레버를 사야 되는 이유? 환율. 그죠? 그 다음에 그 이머징 시장에서 돈 들어오는 거,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인도 성장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인도에 한번 투자해볼 만한데, 그죠? 인도라든지, 그죠? 그 다음 미국이라든지 다 우상향 하는데, 지수가 다 얘기를 해주는데, 지표들이 다 얘기를 해주는데, 왜 레버를 안 삽니까? 레버를 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곧보를 사야 되는 이유를 3가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제가 이제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수익 비중을 이거를 조절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거.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리다가 얘기를 안 드렸는데 제가 이제 살 때 이거 비중을 딱딱 정해서 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수익률을 거진 안 보는데 어저께 한 2시 반쯤 돼서 수익률 확인을 했어요. 1월 달에 18% 수익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2월 달까지 지금까지 3.12? 대략 한 3% 정도 손실이 난 거예요. 3월달 딱 들어서부터. 그러면 멈춰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가 잘못됐다 그러면 비중을 확 빼가지고 멈추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고민을 했죠. 3월달 들어가지고 수익이 확 줄은 거예요. 3월 29, 3월 4일 29, 여기는. 여기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1월달 수익만 나스닥하고 코스닥은 거진 안 샀으니까 여기서만 난 게 요거하고 그 다음에 나스닥 상승할 때 나스닥 먼저 번에 팔기 전에 그것까지만 해도 딱 18% 수익이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손실이 나가지고 어제 이제 저녁 때 이것만 움직이지 않았으면 그냥 비중이
10% 요것도 팔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 10%까지 비중을 줄였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늘렸죠. 근데 이렇게 될지는 오늘 진짜 행운이었고 몰랐죠. 어저께까지만 해도 애매하다. 가지고 요럴 때 투자 비중을 실는 것보다 비중 줄여가지고 확인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확실하게 고점을 뚫는다든지 저점을 뚫는다든지 이평선을 밑으로 내려온다든지 어떠한 신호가 있다든지 환율이 위로 뻗쳐 올라간다든지 달러 주가 뻗쳐 올라가든지 이모지 시장에 뭐 갑자기 베트남이 무너진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하면 그때 가서 보스가 일어나는 거고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곱보를 사야 되는 이유 세 가지가 일단은 먼저 나와야 돼요. 나도 따봉해줘야지. 따봉. 저도 레버리지 담았다가 이번 주 두 번이나 손절하고 아닌 것 같아서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도망 나왔습니다. 많이 아픕니다. 생존이 중요하죠. 성투하자. 맞습니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이게. 이게 정답인 겁니다. 저도 이래요. 저도 이래요. 그래서 비중 조절을 하는 거고, 꼭 제가 이제 투자,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투자 금액에서 한 60%, 70%, 저 같은 경우는 한 50%까지, 뭐, 이 정도 예비 자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1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5천만 원은 예비 자금이에요. 오버슈팅 자금. 진짜 확실할 때 한 번씩 질러주는 거거든요. 진짜 확실할 때.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주식 하는 사람이 주식에서 손실을 나는 게 뭐냐면, 이거 진짜 투자 안 해야 될 때 그냥 자꾸 투자를 하게 돼요. 저도 아직까지도 이제 그거를 버리지를 못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5천만 원 가지고만 비중 조절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5천만 원 가지고 주식을 살 때 한 번에 5천만 원을 사는 것도 아니고 1,000만 원씩 나눠가지고 아주 찔끔찔끔 이렇게 사는 거죠. 그죠. 그리고 레버리지라든지 고퍼스를 투자하는 게 개별주 투자하는 것보다 좋다는 게 제가 먼저 번에 말씀드렸죠. 큰 돈이 투자해도 뭐 3억이라든지 5억, 10억이 투자해도 마음 놓고 밤에 잠을 잘 수 있다. 그렇게 요동을 크게 안 치거든요. 한 방에 10%가 날아가고 한 방에 하한가 맞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큰 돈을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제가 이제 무슨 뭐 이제 테마주에다가 제 성격에는 테마주에다 5천만 원만 넣어놓잖아요. 뭐 하루에 뭐 10% 올라가고 10% 떨어지는 거 그런 주식에다가 5천만 원 넣어놓으면요 저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주를 못 하는 거예요. 간땡이가 너무 작아가지고. 근데 이런 데다가는요 뭐 4억 5억 때려 넣어도 껐떡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레버리지 고퍼스를 하는 겁니다. 큰 돈을 굴리기가 좋다. 작은 돈 굴리는 것보다 큰 돈을 굴리기가 좋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단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장타이기도 하고 그죠? 여기서 만약 추세가 딱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오늘 딱 봐서는 야 코스닥 코스닥 여지까지 안 샀거든요. 코스닥은 이제 샀어요. 이게 뭐 팔겠습니까? 장타지. 뭐 내일 당장 폭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떨어지면 비중 조절하면 되고 잘 타고 올라가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관가를 했던 게 뭐냐면 여기서 요 고점만 뚫리면 이때까지만 해도 고점만 뚫리면 새로운 세상 열리고 3,000포인트도 가지 않을까 이 꿈에 젖어 있었던 거고 그러면 골디락스예요. 그죠? 볼벤 첫 번째 두 번째 거 딱 타고 올라가고 근데 나스닥도 그죠? 이렇게 보면 이거 우상향 그냥 볼벤 첫 번째 두 번째 딱 타고 올라가면 돼. 나는 여지까지 그 코스피 레버리지하고 근데 나스닥을 주로 하고 나스닥은 너무 많이 또 수익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이게 또 종합소득세 내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꺼려하고 막 이제 엄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시간이 지나가지고 봤더니 코스닥이 골디락스과 필이네.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그냥 타고 올라가잖아요. 요동 없이. 그래서 여기다가 좀 비중을 좀 실었습니다. 내가 눈이 삐었다. 잘못 투자를 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어저께 술을 마셔서 그런지 말이 많네요. 정신이 없었고 벌써 43분 아이고 난리 났네. 근데 저는 이제 오늘은 일과가 없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방송 마치고 이제 슬슬 점심 먹고 저희 집사람은 요 시간대 맨날 운동 가요. 그 뭐 줌바 댄스인가? 뭐 이렇게 춤추는 거. 아주 한 10시에 나가가지고 한 12시 반 1시 다 돼서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오늘은 어제 술 마셨으니까 햄버거나 하나 사오라 그래가지고 빅맥 하나 먹으면서 옷장을 계속 뚫어져라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뭐 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러려니 하면서 끝나겠죠. 그죠? 가장 중요한 거는 옵션 만기가 있는 다음 주고 다음 주에 어떠한 이벤트가 있는지 지금부터 또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주말에 그죠? 14, 15일 날 4거래일 남았습니다.
14, 15일 끝나고 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죠? 4월 첫째 주인가요? 둘째 주인가? 첫째 주야, 둘째 주야. 이거 어떻게 넘기는 거죠? 이렇게 어, 4월, 둘째 주군요. 둘째 주 수요일. 4월 10일이죠, 선거가. 그러면 요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도 한번 보고, 선거 전에는 주가가 그렇게 크게 요동칠 것 같지도 않고, 과거에 선거 전에 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도 해보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